자, 2주차 2차 시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아동권리 역사의 그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을 봤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어떤 어린이 환경, 그리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대상, 어떤 독립된 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인권적인 문제를,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에서 많이 다루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외에도 어린이는 건전하게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그리고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음 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아동권리 특성을 보면은 이제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제네바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었고요. 제네바 선언은 역시 어떤 법 제도적인 그런 규제 강화가 없기 때문에 좀 약화가 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유엔이 창설이 되었다 그랬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생존권이나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 해가지고 이제 법제화된 부분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여기서 보면은 뭐 무차별의 원칙이라든지 비차별의 원칙 또 이제 이 비차별의 원칙이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무차별의 원칙이에요. 또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그리고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 또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이제 이런 원칙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존의 권리, 이제 이것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린이들이 삶에 대해 갖는 권리,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조건,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주거 역량 보건 이런 권리가 포함되는 게 이제 생존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호권, 그리고 발달권, 참여권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발달권은요. 어린이들이 가진 어떤 잠재 능력, 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본 조건, 이제 이것이 발달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발달의 권리에는 이제 뭐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여가를 즐길 권리, 뭐 어떤 전통적인 문화생활 이런 것을 누릴 권리, 뭐 정보를 얻을 권리,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권, 이 보호의 권리는요, 모든 형태의 어떤 학대, 방임, 유기, 폭력, 이런 것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호권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 보호권은요, 그 난민 어린이, 애석하지만 그 난민 어린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호, 또 고문, 또 어떤 부당한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뭐 징집, 노동, 또 약물, 성폭력 이런 것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범위하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여권, 이 참여권 이것은 어린이들이 어떤 자신의 나라, 어린이들의 나라와 또 어떤 지역사회 활동, 여기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참여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든지 어떤 평화적인 집회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던 그런 자유권 이런 것을 참여권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이제 채택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법제화된 부분이죠.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역사적 흐름 계속 보면은요.
이 아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1자 제네바 선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아동 권리 선언, 이런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아동 권리에 대한 보장, 이런 게 많이 이제 약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이제 법제화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제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요.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 아동은 우리가 그 나이로 볼 때는 18세 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고, 또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는 부분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법제화되어 있다. 기존의 제1차 대전의 어떤 제네바 선언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유엔의 세계 아동 권리 선언, 이런 것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한계점이 있었지만은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기본적으로 생존권, 발달권, 어떤 보호권, 참여권이 법제화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것은 이 각국이 이제 아동 복지를 위해서 뭐 관련 법령 또 정책 이런 것을 마련할 때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아동 권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이제 보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들도 권리를 가진 어떤 주체로 인정한 어떤 세계에서 유일한 협약이었고, 그리고 국제 협약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어떤 비준을 받은 그런 협약이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준을 받은 국가가 이제 196개국이라 하니까 대단한 거고요. 이 수많은 국제 협약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았다는 데 또 의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6 9월에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에 이 협약에 비준해서 이제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협약의 가입국은요, 매 5년마다 협약의 내용 이제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차별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또 생존 및 발달의 보장 원칙, 또 아동 의견 존중 원칙, 이 네 가지 기본 원칙 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4대 권리가 규정되어 있더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비차별 원칙, 뭐 아동 최상의 원칙, 생존권, 발달 보장 원칙, 또 아동 의사 존중 원칙, 참여 원칙,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생존권은 제가 이제 생존에 관한 부분이다, 발달에 관한 부분,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다, 보호권은 학대, 방임, 뭐 착취, 유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말 그대로 이제 말의 정답이 있어요.
또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참여권인데, 이거 외에 이제 비차별 원칙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교재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유엔 권고사항,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비차별 원칙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동 인종, 또 피부색, 성별이라든지 뭐 언어, 종교 이제 이런 게 차별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또 민족, 또 인종, 어떤 사회적 출신이 뭐냐, 또 재산이 어떠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하고 또 동등한 권리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차별의 원칙이죠. 그리고 또 아동 최상위 이익 원칙. 이것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뭐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이제 이런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위 이익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동 최상위 이익 원칙이 되죠. 그리고 생존 및 이제 발달 보장 원칙, 이것은 이제 아동의 생명, 그리고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된다. 이제 말 그대로고요. 그리고 뭐 아동 의사 존중과 참여 원칙, 이것은 이제 아동의 연령,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정당한 비중이 이제 부여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더라라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두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유엔의 제5, 6차 유엔 권고사항, 이제 일반 이행 조치가 있을 것이고, 뭐 일반 원칙도 있고, 시민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 또 가정 환경 및 대한 양육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면은요, 그 일반 이행 조치, 이것은요 항목이 유엔에서 권고한 항목이 뭐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이라든지 아동 정책 조정, 자원의 할당, 자료 수집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동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시대부터 산업혁명과 아동보호 그 법제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이 법제된 부분까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동 이 권리는 현황이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동 권리는 여러 가지 또 특수성을 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유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아동 권리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보호권, 참여권, 이제 이런 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생존권, 특히 이제 이 생존권은 이제 생명권 보장, 뭐 기본적인 생활 보장, 출생 등록, 보건의료 서비스 이제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 또 발달권은 이제 교육받을 권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놀이와 여가의 권리, 문화적 활동 참여 권리 이제 이런 걸 다 들어가는데, 그 한국의 아동 권리 현황은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 91년도에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것은 이제 비준한 이후에 여기에 보시면은 유엔 아동 권리, 이건 유엔 권고 사항인데, 이 우리가 아동 권리 협약에 법제화된 부분에 이제 비준을 하고 난 뒤에 아동 어떤 권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을 기울여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5년마다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2020년부터 24년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동권리 인식도라든지, 아동의 삶과 뭐 성장 환경, 또 이방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또 뭐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현황,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 정부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2021년도에 실시된 어떤 아동권리 인식조사, 이제 이런 것도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 한 89%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 정도는 뭐 아동권리 인식도가 상승했다, 그런 기사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씩 해마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제 23년도 지금 25년도니까 재작년이죠. 그때도 아동 종합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8세 미만 아동, 이 기준이 18세 미만이니까 이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한 5,7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 이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인권, 권익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다행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다들 아동을 하나의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소유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 나아진 부분이고, 우리도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해마다 이제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동권리 보장원이라 해가지고 아동의 어떤 권익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여성 변호사 협회, 여성 변호사와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아동의 어떤 법적 권리 보호, 이것을 강화하는 노력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법제화된 부분 1991년에 이제 비준한 이후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노력 이런 것을 지속해 왔고요. 특히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도 강화하고 또 아동의 참여권 확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완전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엔 권고사항을 좀 보면은요.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항목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기본 계획과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등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과 이제 예산 투입을 하는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원의 할당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동 복지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어떤 예산 할당을 도입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또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또 아동 자살의 예방을 위한 심리적, 교육적, 뭐 사회적 개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밑에 보시면, 아동 자살의 예방을 위한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개입, 이 부분은요,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 내 모든 아동의 어떤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의 어떤 견해를 표명해서 그 권리를 규정해서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의된 어떤 가사소송
이 가사소송 법안의 어떤 신속한 제정이라든지 또 아동의 어떤 견해 표명 여기에 대해서 이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권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적 권리와 자유 부분에서 출생 등록, 경찰성에 대한 권리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출생 등록은 온라인 출생 신고를 포함해서 어떤 보편적 출생 신고를 보장을 해라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미혼모, 미혼부 이런 어떤 자녀 등록, 자녀를 출생했을 때 자녀 등록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제 권고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등록 출생 아동, 미혼모, 미혼부가 있으면서 이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미등록 출생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을 하고 또 출생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좀 실시를 해라. 이런 권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에 대한 권리는 아동 유기, 특히 미혼모, 미혼부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어떤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죠? 이런 박스에 이제 금지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익명 출산의 가능성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 애를 낳고 어떤 유기하는 베이비박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보완책으로 익명 이름을 바뀌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어떤 가능성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하라라는 부분도 이제 권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글쎄 이 부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을 포함한 폭력, 어떤 폭력, 어떤 체벌이라도 이제는 폭력이 되는 거죠. 옛날 시대의 어떤 사랑의 매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는 매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 또 학대 사례의 어떤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분석 및 진단하고 이런 것을 이제 권고 내용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체벌을 포함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인력 예산의 지원도 좀 하라는 부분도 이제 권고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문제화되고 있는 어떤 온라인 성매매, 이 온라인 성매매와 또 그루밍, 그리고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어떤 성적 착취, 여기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를 해서 형사 범죄로 이제 규정하라는 부분이 이제 권고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 연령도 좀 상향하라 이제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유엔 그 아동 권리 얘기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8세, 19세, 20세라도 이것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해서 연령을 좀 상향을 좀 올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8세까지만 보고 있다면은 19세, 20세 되는 경우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어떤 의제 강간, 성폭력, 성착취 이런 부분은 나이를 좀 높여서 보호를 해주라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동권리 협약의 모니터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동권리 협약에 이제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국가들이 이제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이제 추적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이제 기구가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협약 가입국들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검토해서 국가 간의 이 아동 권리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권리 협약 모니터링은요, 국가들이 어떻게 아동에 대한 권고와 조언을 잘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아동 권리를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리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과 개발을 실행해서 이제 촉진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제 아동 보호 이제 모니터링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협약의 이제 이행가 이제 이행 국가들이 이제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취하는 조치 이제 이런 것들 추적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어떤 법적 기반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그런 향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는 그 아동의 빈곤이라든지 교육적 격차, 또 아동 학대 및 착취 문제, 아동 참여권 미흡 이제 이런 향후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2차 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3차 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